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흥시밀이죠. 인생을 길게 보면 끝없는 경쟁의 시간입니다. 오늘 수능시험, 그 수많은 시험 중에 하나의 시험에 불과합니다. 출발사 아침의 전우식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말 초조한 쪽은 정부 여당입니다. 밀려있는 법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과 세법 개정안은 잠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도 여당에겐 짐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전국 주도권을 쥘 호기에 그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이 야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남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전국 주도권을 쥘 호기는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대한정당으로 비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민주당은 그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매달려 부정선거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천막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뭔가 민주당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빨리 아는 것이 정치적 감각일 것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민주당을 먼저 인터뷰합니다. 일부에서 당의 진로와 정치 현안에 대해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김영환 의원을 연결합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전국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 갔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2부에서는 고려대 장현수 교수를 연결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데요. 3부에서 연세대 임영욱 교수 연결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이슈 포커스. 오늘은 국방 안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출발사쯤 출발합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 신분이지만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드라인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너무 당당한 출두 문재인 의원 검찰 조사 관련 보도 있습니다. 왜 당당하면 안 되느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죠. 우리 좀 사석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새누리당 시민단체까지 강제해산 법안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죽은 법조문 불러내는 정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내란 음모죄, 정당 해산 청구 등 그동안 사문화된 법조항을 들어서 처벌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런 보도고요. 숭례문 복원의 엉터리 목재를 사용해서 기둥, 추녀가 갈라지고 틀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정당 해산 청구, 이 헌법 8조 사항인데 이걸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군요. 다른 법이라면 사문화 주장을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문재인 의원 이 검찰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우리 9시간이나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7분께 이 변호인과 더불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고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끝난 뒤에 이 취재진하고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 보완, 이관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을 했다.
또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문 의원이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초보는 중복 문서에 해당이 돼서 이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의 그 기록관 미이관 그 부분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군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였다. 이게 이제 그쪽 관련 인사들의 설명인데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어제 한 거죠. 예. 이 검찰이 곧 이제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할 텐데 네. 이 문재인 의원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 이관 전 관련 인사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또 이관하지 않을 문서 또 봉화마을로 가져갈 문서 이런 걸 분리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 무단 파기 반출을 금지한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실무자들 역시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이 문 의원 역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래서 당시 이 문서 이관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이 있죠. 또 노 전 대통령하고 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시를 직접 받아서 전달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차세대 먹거리로 분리된 게임. 예. 그런데 요즘 게임 중독법이란 걸 만들겠다 해서 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걸 발의를 했는데요. 예. 마약, 알코올, 도박과 더불어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게임 업계가 지금 강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말 쇄국 정책의 2013년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단체가 지금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하고 있는데 벌써 15만 명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셧다운제 이미 이제 도입이 됐고 또 실명제도 도입이 된 상태인데 이것까지 지금 하게 되면 너무 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인 것이죠. 예. 도박을 또 중독 막겠다. 당연한 얘기인데 경마, 경륜, 경정, 복권, 강원랜드 특히 경마, 복권 이런 건 국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거부터 없애면 되죠. 이 쿨링 오프제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비슷한 맥락의 얘기긴 한데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차원에서 고안한 그런 제도입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게임 내 보상이 줄어들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게임이 자동 종료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지난 6일 그러니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청소년의 게임과다 몰입 지적하면서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수위라든가 또 그 방식이라든가 또 그런 것은 좀 실효성을 잘 따져서 또 이 수용성도 좀 따져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입법 조망은 어떻습니까? 빨리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의견이 팽팽히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 산업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래도 이 게임 산업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최문기 이 장관도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보건복지부는 아니다. 역시 청소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아마 치열하게 지금 서로 논리전을 이제 펼칠 것 같고 그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서 입법 방향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네요.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문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 신분이지만 어제 검찰에 소환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노 비노를 떠나서 반발하고 있죠.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도 친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친노였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요즘 민주당 많이 어렵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모처럼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건으로 인해 파묻히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창당에 나선 안철수 의원의 행보 역시 민주당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선 중진이죠.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먼저 네. 박근혜 정부 8개월이 지났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지만 아직도 고공비행 중입니다. 50%가 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8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의외라고 생각하고요. 속빈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와 내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속빈강정이다. 예. 네. 한복을 예쁘게 입으신 대통령 모습 이것이 좀 기억에 남고요. 지난 대선의 공약이 상당히 후퇴했고 민생 경제 특히 이제 창조 경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국민 통합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복 입은 모습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바지 입은 모습을 더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새 정부 들어 여야가 여전히 정쟁 중입니다. 이 NL 회의록 문제, 국정원 댓글 문제 등인데 이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오늘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새누리당 보다도 이 민주당 지지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절반 네네. 정도인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야가 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여야는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정치 공방 또 NLL 뭐 사초 논쟁 또 댓글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단하고 또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정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겨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따라서 이제 여야가 어제 있었던 문재인 우리 의원의 조사를 끝으로 해서 NLL 사초농자 논란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제 밝혀진 것은 노 대통령이 그 초안을 수정 보완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진술 내용이죠? 네네.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수정본을 왜 넘기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논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과 그 형평성 논란 같은 것을 말끔히 정리해서 이 문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책을 내셨더군요. 책 제목이 잔도를 불태워라입니까? 네네. 예. 근데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얼마 전에 나온 홍영표 의원의 비망록이라는 책과 네네. 반대의 시선이다. 이제 이런 점이던데 제가 아직 책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우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어떻게 짚으신 겁니까? 네네. 저는 이제 우리가 총선 대선에서 4번 졌기 때문에요. 예. 뭐 친노만 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태에 대한 참회록이라고 할까, 징비록을 써야 되겠다. 왜 우리가 졌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동안 쭉 써왔던 글들인데, 오비락격으로 지금 홍영표 의원 그 책들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대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예. 가졌습니다만은, 어떻든 대선 패배의 그 제일 원인은 우리가 민주당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진보 정당에 끌려다니게 된 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중도 중부를 잃게 된 거. 또 세 번째는 이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벗어났어야 되는데 그에 갇혀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오랫동안 써온 글들인데 되게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참 아쉽게도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그 정파적인 그런 걸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패배의 원인 3가지는 제가 짚었던 것과 똑같군요.
특히 네네,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든 홍영표 의원은 비망록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뒷얘기를 써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김 의원님께서도 단일화 실패의 원인을 짚으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화 실패는 뭐 그때도 그 글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단일화가 되더라도 50만 표에서 150만 표 차이로 진다. 이렇게 그 책에도 예약을 해놓고 의총장에서도 발언했습니다. 예.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고 서로 흠집을 내거나 그 지지자가 그대로 이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지지자의 일부라도 박근혜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서로 양보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수녀원이나 절에 들어가서 두 분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완전한 단일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때 선거가 이제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주장은 누구든지 양보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같은 분은 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단일화의 실패가 좀 더 양보하고 호양하는 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책에 대해서요. 이 당내 경선 때 모바일 선거를 비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이 만약에 모바일 선거, 그리고 모발심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네. 이 모발심이 아니고 당심으로 후보를 선출했다면 다른 후보가 선출되었고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확언할 수 없겠지만은. 예. 모발심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당의 그 의견이 국민의 의견과 다를 때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당에 그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그 결과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일정한 정파, 일정하게 조직화된 대중들을 통해서 당의 그 의사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방연대라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예. 이해찬, 박지원 연대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를 빚게 됨으로써 결국은 대선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 또 그 뒤에는 단일화 과정에서도 일정한 편향들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지게 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나온 것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다 걷어내고 보면은 역시 이제 초안에서 수정본을 만들게 된 것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건 이제 밝혀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정본을 왜 국가기록물에 넘기지 않았는가?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공개하자고 열람을 주장하는 그런 성명을 내고 그렇게 전국을 이끌어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든 그 민주당은 초안을 수정해서 수정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네네. 반대쪽에서는 초안이 아니고 그것은 원본이고 그리고 네네. 이제 수정을 했다. 수정본이다. 원본과 수정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기록원에 애초 대화록을 남기지 않았고 봉화마을 이정원에는 이 원본을 삭제를 해버리고 수정본만 남아있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논란이 뭐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예. 어떻든 이제 그 수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무슨 문재인 후보가 주도했다거나 그것을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걸 알고 있었다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 그 정리가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예. 이제 관점에 따라서 아마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 이게 민주당은 어제 평가가 우려의 시선이다. 뭐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신문은 유감이다고 나왔고요. 이 김 의원님 개인은 이번 해산 심판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교각사루라고 생각합니다. 교각사루다. 저는 뭐 통진당의 그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근데 이 통진당 해산을 법으로 강제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통진당을 죽이려다가 민주주의를 죽이는 문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민주주의라는 게 사상의 자유의 예. 문제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통합진보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정당의 해산은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의 판단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직적 또 국민적 지지가 붕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또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역풍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 여당이 전국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한쪽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은 이 민주주의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렇군요. 어쨌든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판을 국민의 손에 맡겨야지 법의 심판으로 맡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석기와 그분들이 지금 사법 처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좀 끝나고 해서도 논의해도 될 문제인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나서게 될 경우에는 선거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고요. 예. 또 이석기, 김재현 이분들의 문제가 통합진보당의 전체의 문제인가 하는 문제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역시 쟁점이 될 것 같긴 같습니다. 네네. 예, 문제는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 통합진보당 사태에도 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연대하지 않았다면 통합진보당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대작진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이 져야 할 부담은 없을까요? 그 문제를 떠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데는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끌려다닌 거예요. 예. 이제 전면적인 통합, 사실은 이제 그 당을 통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도부는. 예,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연대를 하게 된 것인데 연대도 이제 광범위한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강 정책과 노선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해가지고는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선거 부정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막말같이 정권 교체의 밥상을 발로 차고 구정물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 애국가를 안 부르고 국기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당과 어떻게 우리가 연대를 해서 정권을 맡겨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선의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를 문재인 후보께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할 때 심하게 꾸짖으셔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해서 정권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슨 그분들이 그 원내에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이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의 경계를 분명하지 않은 것이 대선의 패배의 원인이고 이번에 제가 책을 내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네. 이 김 의원께서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지난 10년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으면 당의 심장이 멈출 것이다. 이런 경고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민주당이 좀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총선이 졌을 때 총선이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 패배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의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노선이 상당히 지도부가 잘 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과의 관계 문제라든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온건한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선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상당히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무현 정부 말에 이 열린우리당이 깨지면서 16번이나 합당 또 통합 이래서 이합집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이 창당이 됐는데 그 뒤에 또 이 작년 초에는 혁통이 합류를 해서 오늘날의 민주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아직도 이 당의 화학적 융합은 안 된 것 같아요. 친노 비노 간의 다툼도 여전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대선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노니 비노니 노무현이니 김대중이 이런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화성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는 것을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현격한 격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의 주장, 행동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선 개입이라든지 또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야당의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선 불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한 야당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당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섰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신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네네. 안철수 신당 파급력이 민주당에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가 없었으면 지난 대선에 각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안철수 현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야권의 재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야당 분립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대단히 슬기로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예, 전원식의 출발서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2014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인 오늘은 평소 출근길과 교통 상황이 조금 다른 편인데요. 일단 고사장 주변 일대로는 정체가 조금 되는 편이고요. 또 관공서와 일부 기업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한강대교 부근,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 이틀 전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우려를 표시했고 당사자인 통진당은 삭발로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헌법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학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헌정사상 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북 정당이라는 건데 이번 심판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정부 쪽에 있어서 위원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결국 그동안에 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라는 모 사건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제 통진당의 어떤 위헌성에 대한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8조 사항에 따라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요건,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단인데 문제는 통진당 쪽에 있어서는 이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그와 같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국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독일과 스페인, 터키 이런 정도인데요. 예. 이제 스페인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이 분리주의자 정당들에 대한 해산 결정이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독일에서 과거 52년에 이 사회주의 제국당이라고 해가지고 나치 잔당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문제없이 해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56년에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사건과 유사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일 때 정부가 전자결제까지 받아가면서 속전속결로 이 청구서를 냈는데 이 점을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략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같은 것을 갖다가 이 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침 또 오늘 이제 수능이니까 어차피 이제 통진당에서 반발하고 그러더라도 이 수능 분위기에 조금 묻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요. 예. 그런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오비락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 법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분석이나 평가보다 이제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의의 중심에 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그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헌법 8조 사항에 있는 요건을 좀 짧게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8조 사항에 보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걸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 기본법, 그러니까 독일 헌법이죠. 이 21조를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같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 대립은 있지만, 뭐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규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는 결국은 정당 해산을 좀 더 쉽게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조금 더 좁게 해석해야 이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 해산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좀 더 좁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느냐 여부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헌법 조문에서는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도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후자 쪽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떤 정당이라 하더라도 도골적으로 우리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혹은 우리는 뭐 민주주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 목적을 보니까 당헌이나 강령 같은 것을 보니까 북한하고 비슷하더라, 뭐 결국은 니들이 뭐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산하기는 좀 곤란하고,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봐야지 단순하게 당헌이나 강령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정부에서는 그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강 정책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강령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김일성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다고 보고, 특히 그 강령에 적혀있는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뿐만 아니라 연방제 통일, 이게 바로 그 지금까지 대부분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본 것과 같이 이건 그 반민주, 반자유민주주의적이다, 그런 증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통진당 이외에 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들에서 유사한 규정들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통진당은 해산돼야 되고 다른 정당은 계속 존속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그러한 강령이나 뭐 당헌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느냐,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이제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목적이나 활동이 이렇게 목적이나라고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치중하는 헌법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예,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통진당은 그 강령과 정강 정책은 이미 다 공개된 것이다, 이걸 내걸고 지난 총선을 치러서 우리가 13석을 얻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은 이미 공약으로 다 실시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로 삼느냐 하는 건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까지 종합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과 아로 조직원 활동 이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석기 의원과 아로 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나 아로 조직이 통합진보당과는 별개의 조직, 개인의 일탈 행동이고 별개의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뭐 내라는 뭐나 이쪽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정당 해산 사유는 되지 못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석기 의원이나 아로 조직이 이 통합진보당의 지시에 의해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그땐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정황적으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해산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곧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법부 판단을 본 뒤에 청구하는 게 옳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제청할 때 여러 가지 그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이 이석기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 아로 조직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 밖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혹은 그 당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범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행위에 관한 것들. 문제는 이 이석기 의원의 그 내란 음모 사건 이외에 다른 것만 가지고도 정당 해산이 전부 다 입증만 되면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라도 이 부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있어서는 뭐 지금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 야당 일부에서는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서 해야지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참정권을 제한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 제도의 배경 자체가 독일에서 나치당이 집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가지고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이런 히틀러의 선례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불법을 어떤 참정권 내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야죠. 예, 그 점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이 정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소속 의원들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여부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제국당이나 공산당 판결 당시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의원직 상실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선 이제 연방선거법을 통해 가지고 의원직 상실을 갖다 명문화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데 이 명문 규정이 있으면은 이 문제는 깨끗할 텐데 명문 규정이 없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의원직 상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갖다 전복하려는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런 제도인데 정작 이 위헌적인 활동,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활동을 주도하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결국 이 위헌정당 해산의 효과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윤수 교수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가스비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 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잠시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